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빅히스토리의 세계로 안내할 안내자 이정모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육상에서 사는 걸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물속에서 사는 생명체는 특별하다고 여기죠. 아마 우리가 물속에서 숨쉬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생명체가 물을 벗어난 건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 그리고 생명의 역사 38억 년 가운데 육상의 생명이 살았던 시간은 불과 4억 5천만 년에 불과합니다. 식물이 처음 등장했죠. 2천만 년이 지난 다음에는 절지동물이 육상에 등장했습니다. 왜 육상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었을까요? 시간 여행을 떠나보죠. 지금부터 4억 2천만 년 전 실루리아기 지구의 바다에는 커다란 수평의 꼬리로 마치 저병 선수처럼 몸을 굽이치면서 다니는 절지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길이가 3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절지 동물의 이름은 바다전갈입니다. 바다전갈은 당시까지 지구에 진화한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지 생물계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육지는 푸르고 늪과 호수의 물가뿐만 아니라 높은 산에서도 키 작은 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식물들 사이로 몇 가지 곤충들이 살고 있네요. 하지만 날개를 단 곤충은 하나도 없고 모두 기어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최초의 육상 동물들은 모두 바다에서 왔습니다. 바다에만 동물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바다 전갈은 물에서 기어 나와 해변으로 밀려온 동물 시체를 먹으며 지상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아가미의 넓은 표면적이 여전히 젖어 있어서 육상에서도 그럭저럭 호흡을 할 수 있었거든요. 3억 8,500만 년 전 지층에서 평범한 물고기의 화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3억 6,500만 년 된 그린란드 암석에서는 목, 귀, 그리고 네 다리가 달린 척추동물인 아칸토스테가 화석이 나옵니다. 어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서류입니다. 양서류란 개구리처럼 물과 뭇 양쪽에서 사는 척추동물을 말하죠. 곤충이 하늘을 날아다니기 한참 전에 양서류가 이미 뭇에 살았던 겁니다. 생태계에 새로운 틈새가 생기면 생명은 진출합니다. 진화는 그렇게 일어나죠. 육상이라는 새로운 터전이 생기자 물에 살던 척추동물들은 뭇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살던 척추동물들이 육지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민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생활터전을 육지로 천천히 옮기기 전에는 우선 물과 육지 양쪽에서 살았던 거죠. 자, 봅시다. 3억 8,500만 년 전에는 어류 화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억 6,500만 년 전에 양서류 화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류와 양서류의 중간 형태를 찾으려면 어느 시대 지층을 찾아야 할까요? 당연히 그 중간인 3억 7,500만 년 전 지층으로 가야겠죠. 시카고 대학의 해부학 교수 닐 슈비는 3억 7,500만 년 전에 대봉기 암석을 찾아서 북극의 엘스미어 섬으로 갔습니다. 그는 여기에 딱 맞는 노두를 찾았죠. 노두란 땅 표면에 드러난 암석이나 광맥을 말합니다. 닐 슈빈 연구팀은 북극 지방에서 악전 곡트 끝에 살덩이 같은 엽상형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화석을 찾았습니다. 이 이상한 물고기는 크기가 큰 것은 274cm에 달했죠. 닐 슈비는 이 물고기에 틱타 알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누이트 말로 얕은 물에 사는 물고기라는 뜻이죠. 틱타 알릭에는 물고기처럼 아가미와 비늘이 있었지만 목 그리고 원시 형태의 발도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생물을 발이 있는 물고기란 뜻으로 피셔포드라고 합니다. 틱타 알릭은 우리 조상들이 물을 막 떠날 무렵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물고기에는 목이 없지만 틱타 알릭에는 목이 있습니다. 두개골과 어깨를 연결하는 뼈 몇 개를 잃어버린 덕분이죠.
이것은 모든 양서류와 파충류, 조류와 포유류,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특징입니다. 동물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다리가 필요합니다. 틱타 알리게 다리는 아칸토스테가, 익티오스테가, 페르데페스 등을 거치면서 점차 육상동물의 발처럼 변합니다. 이제 다리는 됐습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호흡기입니다. 육상의 호흡기, 즉 허파가 발생하려면 복잡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력에 있는 물을 벗어나 공기 중에서 무거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손목, 발목, 등뼈, 그리고 어깨뼈와 골반이 필요했습니다. 허파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등뼈와 흉곽이 변해야 했습니다. 원시 허파를 완성하려면 복잡하고 표면적이 넓은 주머니가 필요했죠. 또 순환계도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서 피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척추 동물이 육상 진출을 시도할 때 대기 산소 농도가 아주 낮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대봉기 말로요, 대기 산소 농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대멸종이 일어났던 시절이죠. 그런데요, 생존 조건이 나쁠 때는 생물 종의 수는 줄어들지만 이때 새로운 종의 설계가 발생합니다. 산소 농도가 낮은 시기는 진화의 적기였습니다. 이때 몸을 준비한 생명체들이 석탄기에 들어서 대기의 산소 농도가 극적으로 높아질 때 순간적으로 육상을 지배해버립니다. 생명의 육상 진출은 준비된 생명체에게 일어난 우연이었습니다. 빅스토리는 계속됩니다.